유럽은 이미 십자군 전쟁 때 커피가 전파가 돼요. 오스만 터키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세워진 나라죠. 하지만 십자군 전쟁 때 커피가 전래되고 나서 유럽에서는 아는 사람만 먹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유럽은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주로 소비하게 되는데 커피의 주요 수입항이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라고도 하죠. 이게 중세 시절 베네치아의 모습이고 이건 현재 모습입니다. 베네치아는 당시 유럽에서 유일한 커피 보급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Nope. 커피는 오스만 터키에서 주로 수입해 와야 하는데 심지어 무슬림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여서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악마의 음료로 부르기도 했어요. 카톨릭 사제 중에 몇몇은 당시 교황인 클레멘트 8세에게 가서 이단의 음료인 커피를 직접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청원까지 하였죠. 그래서 클레멘트 8세는 커피의 정체를 알기 위해 한번 마셔봤는데 마셔보니 좋더랍니다. 이교도만 마시기엔 너무 좋은 음료라 생각해서 사람도 아닌데 특이하게 커피에다가 세례를 줍니다. 커피는 이렇게 카톨릭 세계에도 공인이 되었고 유럽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커피의 보급과 대중화가 가속되면서 베네치아에서는 유럽 최초의 카페가 영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와 그 주변에서만 먹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은 안 되었어요. 유럽에서 커피가 또 한 번 대중화되는 계기가 생겨나는데 이번에도 오스만 터키가 등장해요. 바로 비엔나 커피가 탄생된 설입니다. 비엔나는 비엔나 소시지로도 유명한데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입니다. 오스만 터키 호전적인 파디샵 메르메트 4세가 명을 내려 최고위급 재상이었던 카라 무스타프 파샤가 막대한 병력을 이끌고 빈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빈 전투에서 패배해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러 물품들을 놓고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커피 자루가 있었던 겁니다. 이 커피 자루를 모두 가지게 된 행운아가 있었으니 폴란드인 콜시츠키입니다. 빈 전투에서 영웅이라 할 수 있었던 존보아시 출신의 통역관 게오르그 프란츠 콜시츠키가 탁월한 스파이 활동으로 빈을 구하게 됩니다. 오스만 터키의 포위망을 뚫고 기독교 측 구원군 사령관인 칼 폰 로트링겐 공작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답서를 다시 빈으로 가져오는 막중하고 위험한 전령 임무를 성공시킵니다. 그 과정 중 콜시츠키는 하임 미칼로비치와 함께 오스만의 복장을 하고 돌아다녀 기독교 진영으로 들어갈 때 오스만 터키인으로 오해받아 화승총 사격을 받기도 할 정도로 위험천만했습니다. 여튼 이러한 과정 중 오스만 터키인들에게 같은 동포로 오인받아 커피를 대접받으면서 커피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스만의 어느 사령관의 천막에서 커피를 대접받기도 하였죠. 패배한 카라 무스타프 파샤가 퇴각하면서 많은 물품들을 놓고 가게 되는데 기독교 진영 측에서는 전리품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커피는 이름도 모르고 뭐에 쓰는지조차도 잘 몰라서 그냥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탄 냄새가 나자 콜시츠키는 커피 소각을 중지시키며 저 커피 자루들을 다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해요. 콜시츠키가 빈을 구한 영웅이고 저 검은 콩이 어떻게 쓰이는지 안다기에 기독교 진영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커피 자루를 빈 전투의 영웅인 콜시츠키에게 넘기게 됩니다. 와우. 문제는 커피가 당시 빈 사람들에게는 당장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콜시츠키는 고민 끝에 우유와 커피를 반쯤 섞고 시럽을 탄 커피 메랑지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커피가 육로로도 전파가 되죠. 커피는 이렇게 유럽에서 베네치아를 통해 해로와 빈으로 통해 육로로 전파가 되면서 많은 카페들이 성업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 커피의 역사 세 번째 편 커피의 교두보 유럽으로의 커피 전파는 유럽으로의 커피 확산 과정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유럽이 주도한 커피의 세계화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랑입니다. 역사는 점, 선, 면이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가교가 되고 싶은 통사와 전쟁사를 넘나드는 이야기 꿈꾸꾸꿈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